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스카이반을 맡고 있는 서수진 강사입니다. 일단 어머님들한테 소개드릴 거는 일단 개강반, 그리고서 제가 수업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서 나는 이런 학생들하고 잘 맞아요를 소개드릴 거예요. 일단은 11월 개강반이 있고요. 일단 수강 대상은요, 미적분 원 처음 배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처음 배웠거나 아니면 중학교 학원에서 배웠는데 많이 까먹으신 친구들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실전 첫 번째 1회독하고 2회독으로 구성을 했어요. 1회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과서적인 기본 내용 배울 거고요. 2회독 했을 때는 실전 개념 하는 걸로 할 거예요. 이렇게 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매번 2회독씩 진행을 했어요. 네, 공수 1부터 지금까지 대수까지를 지금 2회독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들 선행 되게 많이 시켜보셨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때요? 까먹죠. 그쵸? 네. 많이 까먹기도 하고 그 전에 있던 거 다시 배우면 엄마 나 이거 모르겠어.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개념을 배웠어. 근데 1년 있다가 또다시 입반 테스트를 봤는데 또 개념을 들어야 된대.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겨요. 하지만 개념을 배우고 난 다음에 바로 실력 정도를 풀어보면 애들이 대표 유형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기억이 오래 가고요. 그렇게 되는 순간 아이들이 그러면 나 더 어려운 것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이회독 수업의 장점은 이건 것 같아요. 일단 장기 기억력으로 전환을 시켜준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점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어머님들한테 문자 보낼 때 일단 과제 점수, 그리고서 아이 시험 점수 요렇게 같이 보내드려요. 과제 점수라는 건요. 아이들 과제 낸 것 중에서 정답률을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좋은 점이 뭐냐면요. 눈에 보여요. 가시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 파트에선 요게 약하구나. 또는 이 단원에선 요게 조금 부족하구나. 아니면 이게 좀 월등히 잘하는구나. 요런 게 눈으로 표시가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어머님들한테 제가 매번 하나씩 보내드리면 어떻게 돼요, 어머님들? 까먹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봤을 때 실제 저희 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희 아이는 도형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함수를 조금 더 잘하네요.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주세요. 그럼 그렇게 되면 2회독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아이한테 무엇이 부족한지 저도 알 수 있죠. 그리고서 어머님들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 요게 부족하구나. 아니면 요거 좀 잘하는구나. 그럼 이거 조금 더 해주세요. 이런 걸 저한테 요청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약점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만 배웠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일단은 문제를 푸는 도구들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나중에 진짜 기본적으로 이건 맞춰야지 3등급이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거 못 풀어요. 네. 그럼 못 풀게 되면 다시 개념 배워야 될 것 같아. 엄마 나 개념이 좀 빵꾸 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바로 전에 배웠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한 번 더 설명해줘. 맞아 그랬지. 그래서 제가 필수 유형 풀어주면 풀 수 있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11월 개강은 미적분 1 해가지고 2회독 돌려요. 참고로 제 수업은 화, 목, 일 이렇게 진행을 해요, 어머님. 그래서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공수 1 실력 돌릴 거고요. 자, 이때도 1월 달 같은 경우에는요. 전범위를 한 번 돌리고 2월 달에는 한 번 더 돌릴 거예요. 중간고사 범위까지만.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는 게 아이들 지금 선행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공수 1, 2를 많이 까먹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 그렇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기존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 곱셈 공식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회독으로 돌릴 거고 그러고서 첫 번째 1월 달 같은 경우에는요. 단원별 필수 유형 정리를 할 거예요. 네, 일단 단계적으로 학습이 진행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아이가 3등급 문제를 풀지 못하는데 고난도 문제를 풀면 사실상 그거는 저만 푸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진적으로 여기까지 개별 단원 유형별 문제, 필수 유형별 문제 풀었으면 그거 했으면 이제 또 한번 넘어가 보자. 이 동네 근방에서 모의고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그리고서 내신 기출 변형 요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서 개념 수업은 제가 총 3단계로 진행을 해요. 사실 제가 자부하기로는 전 개념 수업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개념은 사실 뭐냐면요.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단원들이 사실 고등학교랑 연관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3 범위는요, 어머님, 아버님, 고1이랑 연관되는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아이들 선행하느냐 중3 개념이 조금 빵꾸 나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냐? 그러기엔 우리들한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개념들은 1단계로 갖다 쓸 거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풀이에 필요한 유형, 필수 유형. 3단계는 이거예요. 사실상 시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 이거 왜 안 풀었어? 라고 물어보면 엄마 문제가 뭔 말하는지 몰라 그러고서 빈칸으로 납두죠. 그렇죠? 또는 별표 하나 치고 띵 넘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 문제를 첫 방향을 못 딛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이 유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리는 거야를 알려주면 아이들이 곧잘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갈 거고요. 1월 같은 경우에는 1, 2단계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그리고서 2월달 같은 경우 2, 3단계 이렇게 포커스 맞춰가지고 개념 설명 진행할 겁니다. 네, 특강반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학 2 실력 이렇게 나갈 거고 선택 특강으로 확률 통계 이렇게 나갈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거는 약속드릴 수 있어요. 특강반이라고 해서 그럼 정규 수업과 받는 혜택이 다르냐 그거 절대 아니고요. 항상 메시지 보내드리는 거 똑같고 어머님들한테 누적 테스트, 누적 과제량 보내드리는 거 똑같고요. 그리고서 클리닉 필수로 참여시킬 겁니다.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 반 학생들은 클리닉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제가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시부터 10시까지 잡아요. 그럼 어머님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몇 시간 하고 갈까요? 몇 시간? 보통 한 2시간, 3시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4시간, 6시간 하고 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클리닉 효율적으로 할 거. 그럼 이 클리닉 시간에 무엇을 하냐가 궁금하겠죠? 그럼 문제만 푸는 거냐 혹은 시험을 보는 거냐. 자, 이 클리닉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중3 아이들은 일단은 제가 개별적으로 부교재를 지정을 해줬어요. 일단은 아이들이 선행이 조금 다르고 까먹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공수원이 부족하다라고 말한 친구 같은 경우는 공수원 시중 교재로 풀립니다. 네. 왜 시중 교재로 풀리는가가 궁금하시겠죠? 이유는 그거예요. 아이들이 선행을 진짜 많이 나가고 몇 번 돌렸대. 근데 아이들이 내가 그래서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 체크가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시중 문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쌤이면 이 정도구나. 또는 내신 고등이면 이 정도구나. 이 정도 대충 감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너는 여기까지는 풀었다라는 거를 체크해주기 위해서 시중 교재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타 교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자체 교재로 나가고 있고요. 클리닉 북 같은 경우만 시중 교재로 해서 아이들 체크 가능하게끔 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당연히 방학 때는요. 평일 오후 2시에서 5시에 클리닉 진행이 되고요. 네, 모든 친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어놨어요. 그래서 필요한 시간 선택해서 오시면 될 것 같고 주로 2번에서 3번은 반드시 옵니다. 이번에 여름방학 때도 아이들 다 모두 그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서 당연히 제가 직접 참여하고 저는 의대생 조교들만 씁니다. 네, 어머님들 의대생 조교 쓰면 의대생 애들 요즘 수학 못 풀던데 이러잖아요. 네, 저희 조교들 제가 관리 잘 시켜놨거든요. 수학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수업 추천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일단은 공부량을 늘리는 게 제일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아이들 같은 경우에 공부량이 부족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공부량 늘리고 싶은 학생, 그리고서 상위권으로 도약하고 싶은 학생, 그리고서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일단은 빈 개념이 많아지면 나중에 이제 뭐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함수를 배웠어. 앞에 역함수를 배웠어. 근데 그게 어디까지 연결돼요? 후에 있는 과목까지 연결이 돼요. 근데 그럼 그때 와서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념 꼼꼼히 체크하고 싶은 학생, 그리고서 4번째, 저랑 재밌게 수업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클리닉 시간 애들 되게 오래 남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재밌으니까요. 네,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그럼 애들하고 노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공부시키면서 아이들 그냥 멘토처럼 상담해주고 그래서 달래가면서 공부시키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어머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자, 중위권 학생들의 성적 도약 사례입니다. 이거는 2번 중간고사를 바탕으로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누구나 내가 아니어도 1등급을 맞는 효자인 친구들 말고 그쵸? 제가 아니어도 어디 가나 1등급 받는 친구는 당연히 있어요. 네, 저희 반에도 그런 친구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니었어도 쟤는 공부 습관이 이미 잡혀져 있고 그치? 그러고 난 다음에 쟤는 어디 가서든 공부 잘하겠다라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나여서 얘네들은 성적이 올랐다는 친구들이 있죠. 그쵸? 중위권 친구들의 성적 도약 사례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학생은 이거예요. 1학기 수학 내신이 3등급이었어요. 네, 2번의 시험을 보고 3등급을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뭐였냐면 아이가 학원을 오기 싫어했습니다. 네, 그나마 저를 많이 따랐어요. 여학생이었는데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달래가면서 정말 여름방학 때 전쟁을 치렀죠. 어머님이랑 맨날 통화하고 심지어 중간고사 보기 전에는 항상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아이들 하고 나누면 상담실장님이 연락하시잖아요. 저는 제가 직접 전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 통화해가지고 바꿔달라. 그럼 불러서 다시 공부시키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했더니 이번에 내신 1등급을 맞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어저께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기말고사 때는 빠지지 않고 진짜 열심히 하기다라고 약속까지 받아놨습니다. 요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랑 만났을 때는 70점대로 저한테 왔어요. 네, 70점대로 왔다가 자, 한 번 저랑 수업하고 난 다음에 기말고사 80점을 올랐어요. 10점 정도 올랐다. 그래,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90점까지 올랐습니다. 어머님들 10점씩 올랐네요. 다음번은 몇 점일까요? 100점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일단 희망을 품고는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 독려해 가면서 너 이번에 10점 올랐고 다음번에도 10점 오를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자.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진짠가? 나 더 열심히 해보면 더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1학기 수학 내신이 4등급이었어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수학 시험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네. 자, 수학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이들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40점대인 학교였어요. 근데 이 친구 저랑 공부하고 나서 의기소침을 많이 했던 걸 제가 그걸 계속 다독여줬습니다. 할 수 있어. 나랑 같이 어려운 거 풀어보자. 너 여기까지는 됐으니까 조금 더 해보자. 라고 했더니 이번에 2등급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죠. 선생님 기말 때는 2달 정도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들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이 맨 처음 내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죠. 네. 아이들 자체가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요? 나 중학교 때는 A등급 나왔어. 근데 고등학교 오니까 성적이 왜 이래? 일단 자신감 떨어지죠. 그렇죠? 상위권 친구들 말고 중위권 친구들 중에서. 그렇죠? 그런 거를 저랑 같이 함께 성적을 한번 올리고 싶은 친구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적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 저를 충분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특징이랑 관리예요. 사실상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과제 내고 오답 관리 프로그램 하고 오답 중요한 거 어머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교 선생님이 아이들 과제를 채점해 주세요. 채점해 주시고 과제 정답률 써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직접 그 오답 노트 만들어 주시고 변형 문제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나눠주면 애들이 잘 안 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묵혔다가 나눠주고 나면 애들이 풀어주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답 노트 관리되는 거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474 테스트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네모나는 개념 문제예요. 아이들이 혹시라도 헷갈리는 개념이 있는지를 체크하려고 네모나는 개념 문제를 내고요.
일곱 문항 같은 경우에는 유형 문제. 그리고 마지막 심화 문항은요, 사실상 두 개의 개념을 섞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첫 번째는 내가 한 가지 개념으로만 풀렸던 게 이게 안 풀려 그러면 그냥 안 푸는 거죠. 하지만 두 가지 이상의 풀렸던 개념들 요거 체크하시라고 이렇게 내고 있고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빠진 학생들 있으면 동영상 제공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시부터 10시까지 클리닉 잡아놓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와서 보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약간의 조금 더 홍보를 더 하자면요. 저희 프리특강이 있습니다. 대수예요. 11월 5일 날 개강이 시작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2회씩 진행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중학교 아이들 내신 대비하고 있어서 2회독 하는 걸 잠깐 스탑시켰어요. 그래서 11월 5일 날 이제 다시 2회독 진행이 시작이 되고요.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3회, 수열 3회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바로 미적분 개념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선생님 스타일이 어떤지 궁금하다, 아니면 한번 들어볼까라는 어머님들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제 전반적인 커리이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머님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머님들 중에서 궁금하신 것도 많고 이러시면은 따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상담 전화 해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